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입니다. 다혜씨, 여름 더위 날려주는 썸머 페스티벌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뮤직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는데요. 가서 즐기다 보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위를 녹이는 그런 화끈한 퍼포먼스 공연 한 편 오늘 소개할까 하는데요. 2005년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한 후 한국에서도 공연되고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내한을 한 푸에르자 브루타입니다. 이 뮤지컬은 뚜렷한 줄거리 없이 옴니버스식으로 전개되는 갖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형태를 선보이고 있죠. 의자도 없고요. 모두 서서 공연을 봐야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뮤지컬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은 공연으로 만나는 미술관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주얼적인 충실한 완성도를 선보입니다. 영상과 무대가 만나고 특수효과와 와이어 액션이 얽혀지며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음악들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하고 특이한 세상과의 만남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죠. 도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모티브로 창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려 60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푸에르자 브루타는 스페인어로 격렬한 혹은 잔혹한 힘이란 뜻인데요. 체험형 공연 문화를 선도한 연출자 디키 제임스의 손에서 탄생한 공연으로 관객들은 70분에 걸친 시간 동안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다양한 오브제와 몸짓들로 감정을 표현하며 나타나는 배우 혹은 무용수들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영감들로 가득한 이 공연의 시작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였죠. 뮤지컬 에비타를 보면요, 여자 주인공은 에바 두에르테라는 여성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배우도 되고 영부인도 됐지만 그녀의 처음 시작은 사실은 시골뜨기였었어요. 그녀가 늘 뮤지컬 안에서도 빅 애플이라고 부르면서 동경했었던 대도시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푸에르자 브루타가 만들어진 부에노스아이레스였어요. 그래서 이 에비타에 나왔었던 그 빅 애플도 떠올리시면서 막 북적이고 사람도 많고 늘 많은 일들이 벌어진 대도시를 떠올리시면 아마 이 작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푸에르자 브루타라는 뮤지컬을 말하려면 그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뮤지컬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작이 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제작진이 만들었던 작품, 제목은 델 라구아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호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암벽 등반가 하고요, 퍼쿠션 주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중력이 미치지 않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인간의 욕망, 꿈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그 작품 델 라구아다였는데요. 푸에르자 브루타는 바로 이 작품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이 델 라구아다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다양한 표현들, 재미난 볼거리들이 역시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에르자 브루타는 이 델 라구아다를 만든 제작진이 새롭게 선보인 작품인 거죠. 그 전작이 보여줬었던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의 메가톤급 흥행을 기록을 했다라는 평가도 듣게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다양해진 영상과 특수효과의 결합, 색채와 조형을 더해서 포스트 모던한 미래지향적 아트쇼 형태를 띠게 됐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2007년까지 뉴욕에 우리 대학로처럼 소극장가가 있어요. 오프 브로드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 작품 데릴 로스 시어터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면서 총 관객 5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푸에르자 브루타는 전 세계 투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연이 예정된 나라에서는 이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처음 막을 올렸다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영국의 수도인 런던, 스페인, 뉴욕 이런 공연장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앞으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터키나 필리핀, 일본 등지에서도 이 작품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푸에르자 브루타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말 그대로 글로벌한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볼만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연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꽤나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것 같아요. 뚜렷한 줄거리는 없어요. 여러 가지 옴니버스식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남성, 마치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늘에 매달린 무리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순수함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미술가를 돌아다니면서요, 여러 회화나 작품 조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감성을 느끼는 것처럼 이 작품은 무대가 하나의 매개가 돼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감성 혹은 우리가 간과했었던 생각들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와이어에 매달려서 연기자들이 하늘에서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관객들에게 내려와서 악수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들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델 라구아다 때는 사실 더 떠었었거든요. 관객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안전장치 물론 하고요. 배우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푸에르자 브루타에서는 그 정도의 장면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가셔야 된다. 가만히 보는 작품이 아니고요. 함께 참여하고 같이 뛰고 소리 지르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뮤지컬입니다. 교수님은 뮤지컬 푸에르자 브루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셨어요? 하늘에서 투명한 유리막 같은 곳 위에 배우들이 뛰노는 모습이 만들어진 세트가 등장을 하고요. 그 천장에서부터 관객들을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 위치까지 그 세트가 내려와요. 마치 제가 물속에서 물 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치에서 보려면 물고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관객들을 물고기로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뮤지컬 푸에르자 브루타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오늘도 다이씨 한 줄 평 궁금한데요. 저의 한 줄 평은 반복되는 삶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는 순간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교수님은요? 무대가 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이고 환상적인 체험입니다. 공연을 즐기다 보면 땀에 흠뻑 젖어서요. 신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세대를 초월하고 또 국적을 초월해서 아주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코믹 무술 공연 점프의 네 분의 주인공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해서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저희 시청자들께 각자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에서 아빠 역할을 맡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첫! 뭐? 안녕하세요. 점프에서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 잉크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에서 노인 역할을 맡고 있는 오성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점프에서 할아버지 역을 맡고 있는 택견의 고수 김명섭이라고 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예. 무술을 소재로 해서 무술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공연이라고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이 점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느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빠가? 네, 제가 젊은 혈기로? 네, 제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점프는 다른 공연과 좀 다르게 연기도 똑같이 연기로 들어가지만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코믹, 무술, 거기 또 제일 중요한 점프에 중요한 또 아크로바틱이라는 이렇게 덤블링 같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서 무술인들이 연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자가 무술을 하는 것인지 참 궁금했어요. 어떻습니까? 무술을 전공을 하시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연기자이신데 무술을 익히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라는 우리 한국 무술을 하다가 이제 같은 잦은 부상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있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런 점프라는 공연을 보고 또 용기 내서 오디션 봐서 제가 또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지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시다가 점프를 통해서 배우로 거듭나신 케이스네요. 오. 우리 노인은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연기를 전공. 아 진짜요? 네. 그것도 놀랍다. 저 같은 연기자이신데 그렇게 또 무술을 저 잘하시면. 같은 경우는 연기를 전공해서 이제 여기 점프에 들어와서 이제 체조, 무술 이거를 다 이제 배워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면 됩니까? 네,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네. 정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체조를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영섭 형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수업이 다 있었어요. 체조 수업, 무술 수업, 안무 수업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그때도 배우를 하고 계셨어요. 배우를 하시면서 이제 따로 오셔가지고 이제 체조 수업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연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태릉 선수촌 같은. 네. 그 정도로 정말 엄청 힘들게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게 왜냐면 정말 힘들게 했으니까 저희가 몸이 한번 알게 되는 거는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더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0분 동안 정말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장면이 내가 보기에 점프에서 최고야라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 궁금한데 우리 엄마께서 한번 골라봐 주시겠어요? 아, 네. 엄마 아빠 탱구신 할 때 엄마가 아빠를 그러니까 한번 이거 들거든요. 들어요? 네, 이 들어요. 정치 네. 이분을?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그 장면에. 대사 없이 무언가를 스토리 이끌어가고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어떻게 좀 호흡들을 잘 맞춰 나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어때요? 저희 공연이 넘버벌이죠. 비언어극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저희는 극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스토리 라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언어라는 건 단지 어떤 한 수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 라인을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눈빛적으로나 아니면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배우들 간의 호흡도 잘 맞춰야지만 또 그게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때리는 것보다 때리는 것 같으면서 안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그런 호흡은 언제 그렇게 잘 맞춰졌을까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서로 좀 실수하시거나 진짜로 때려버린 적은 없으세요? 아, 그런 적은 수록하죠. 저희. 매번 제일 저희가 많이 때리셨을 것 같아요. 왠지. 저도 제일 많이 맞았어요. 아니니까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 저희가 항상 그냥 바로 공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와서 몸도 풀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엄마 아빠니까 같이 맞춰보고 또 할아버지랑도 맞춰보고 다 이렇게 런을 한 번씩 돌아요. 합을 맞춰요. 또 맞춘다고? 이렇게 싸우는 예, 장면 예. 있으면 뭐 격투신 이런 것도 다 맞춰보고 왜냐면 항상 사람 컨디션이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맞추고 들어가도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와서 무대에서 와서는 항상 연기도 맞춰보고 그런 합 같은 것도 항상 맞추고 들어가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합을 맞췄어. 근데 정작 공연에서 뭔가 맞지 않아서 큰 일이 나거나 그런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이 전화기를 받는 씬이 있는데 요 전화기를 딱 들면서 요 인중에 딱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기절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팠구나. 예, 여기 급소를 맞다 보니까 사람이 잠깐 기절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땐 잠깐인데 이 친구한테는 한 3분 정도 자기가 기절해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 있고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두룩하죠. 뭐 조금씩 하는 것들은 근데 저희 서로 다 믿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부상을 입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직접 찾아가서 많은 팬들을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인기 있고 해외 나가면 어느 정도 반응들을 보이는지. 독일 공연 갔을 때 거의 이제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막 공연인데 그 이제 한인 분들이 많이 공연을 보러 오세요. 이렇게.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름 국가대표라고 저희가 네. 앞에서 이렇게 객석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공연 딱 끝났을 때부터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핑. 예.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우연찮게 또 극장 밖에서 만났는데 네. 우시더라고요. 너무 한국이랑 공연 자체가 이렇게 해외 나와서 또 하니까 자기도 뿌듯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지인들 데리고 와서 보시더라고요. 네. 너무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또 한 번은 또 자기 집까지 본인 집까지 초대하셔가지고 식사 대접까지 다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와. 저는 그래서 점프라는 공연도 감사하고 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야, 공연 중간에 누군가와 또 교감을 하고 왜 많은 수많은 관객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저 관객을 데리고 와야겠다 하는 뭔가 그런 촉이 발달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모십니까? 예. 우선은 재밌게 봐주시는 관객을 찾죠. 예, 저희가 올라왔을 때 그 장면이 예측 불가능할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관객이 우리를 당황시킬 수 있을까? 애니야, 파이트! 서 있어. 파이트. 애니야, 파이트, 서이!
중에다 브라질에서 오셨단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한국에 이렇게 여행하러 온 것 같은데 뭐 가지고 다니시겠어? 아유 브라질 자, 오늘 이 코믹 무술 공연 점프의 네 분의 주인공과 함께 해봤는데 더욱더 날아다니실 수 있도록 또 기원하고 응원도 함께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프가 궁금하시다면 당장 점프해서 저희 극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이 보러 와주시면 정말 좋은. 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에서 이런 전보를 보내왔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조의를 표한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이다. 세계적인 명작이 무대 위에서 살아나는 작품, 연극 이방인입니다. 선박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메르소는 어느 날 양로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일단 우리 건물 작은 영화실에 모셨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이 동요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난 이만 가볼게요, 메르소 씨. 내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재미있는 걸 하나 가르쳐줄까요?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만나 데이트를 하며 일상을 보내는데요. 혹시 나랑 친구해볼 생각 없어? 아니 뭐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연히 친해진 이웃 레이몬과 그의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는 계획에 동참한 뒤 싸움에 휘말리게 된 메르소. 과연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작품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연 당시 원작 소설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독특한 문체를 무대 언어로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무대를 해변과 주인공의 집, 재판장과 감옥 등으로 활용하며 무채색의 조명으로 원작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한층 더 수정, 보완된 무대 효과로 원작의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나는 해변 쪽으로 몸을 돌렸고 걷기 시작한다. 태양. 답답함을 느낀 메르소는 시원한 샘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레이몽을 다치게 한 아랍인을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가까이 갔을 때 레이몬과 상대했던 놈이 돌아와 있는 것을 봤다. 나는 온몸이 긴장되어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건조하고 요란한 소음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메르소는 자신도 모르게 품에 있던 권총을 꺼내는데요. 과연 이방인 메르소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자네는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 인생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어디서 사나 다 똑같고 전 이곳 생활에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늘 대답이 삐딱해? 야심도 없고 말이야. 사업하는 데는 진짜 안 좋은 대로야?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비교하며 봐도 좋을 연극 이방인은 오는 9월 16일까지 소극장 산울림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이주의 추천작입니다.